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탑골든벨 진행의 도지엘입니다. 마치 저희 개편을 환영이라도 해주듯이 이번 주 5거래일 내내 코스피 시장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굉장히 뜨겁고 좋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내가 고른 종목만 가지 않아서 찬밥이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는 눈 저희와 스탑골든벨 함께 보시면서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아주 짱짱한 라인업으로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말미에는 오늘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노란톡 안내 드리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노란톡 들어와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까지 목요일까지는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금요일 팀 어떤 팀이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프로주식 리그 시즌 1, 2에서 목요일을 뜨겁게 달궜던 그 두 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문종, 성경희 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직은 이 전문가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감독님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입에 더 붙는데 자, 이렇게 프로주식 리그 끝날 새도 없이 저희 스탑 골든벨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 시즌 1, 2에서 저랑 이제 호흡을 맞추셨던 전문가님들이기 때문에 스탑 골든벨 일단 골든벨은 두 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TV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죠?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예, 이제 아시면 안 되는데 미리 알려드렸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전문가님들은 노련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희 전문가님, 예. 저희 스탑골드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제가 이름 부르자마자 네 하고 쳐다보시는데 너무 무서웠어. 바로 긴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 부르면 안 되겠다.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저희가 스탑골든벨 이제 하잖아요. 이제 포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 이번에는 어떤 컨셉으로 함께 합니까? 이번에는 뭐 어찌됐든 뭐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할 거고요. 오. 일단 뭐 좋은 종목을 좀 제시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는 또 세상을 야. 살아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굉장히 예. 터프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과 나는 함께 가겠다. 예. 소프트한 전략을 좀 펼치고 계세요. 부디 이번 스타 골든벨에서도 많은 분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혼 없는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문종 감독님. 우리 네. 문종 감독님은 아니 잘 가는 건 2차 전지인데 얼굴은 왜 이렇게 전문가님 얼굴이 좋아지신 거예요? 뭐 그냥 항상 편안하니까. 아, 진짜. 아니, 시즌 1, 2 보신 분들은 2차 전지 진짜 초반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얼굴 색이 너무 좋으세요. 뭐 요새 또 이렇게 조정도 오고 뭐 싸게 사라고 조정도 오니까 가뜩이나 많이 수익을 냈는데 뭐 더 수익 내라고 이렇게 또 조정도 오니까 네. 앞으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준비를 여유 있게 좀 하면 되겠다. 뭐 마음이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그 혈색도 좋아지고. 아우, 얄미워. 네. 근데 실제로 2차 전지 말씀해 주셨던 구간에서 샀으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오늘 금요일 팀 쟁쟁한 라인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2차 전지 무섭게 상승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시즌 1, 2에서 잘 가는 거 여러분들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오늘 금요일 팀과 또 달려보면서 종목을 제대로 분석해 볼 테니까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개성 만점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 다음에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자,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종목들 목요일까지 쭉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두 분의 코멘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굉장히 강한데 오늘 장에서 또 저희의 매의 눈에 포착이 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포스코 그룹주들이 핫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상승해 주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먼저 그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시가총액 현재 3조 8천억 원 수준에서 2023년까지, 2030년까지 23조 원으로 높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이 포스코의 비전 선포식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전망치를 높이겠다는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포스코, 그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19.10% 상승하면서 26,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포스코 1분기 호실적까지 전망이 된다고 하니 포스코 그룹주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오늘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들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코멘트로 정리를 해주셨는지 칠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제가 곁눈짓으로 좀 봤어요. 놀고 계시다가 급하게 쓰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쓰셔야 돼요. 미리미리. 자, 저희가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 자, 먼저 안 돼가지고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멍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저희는 쓰고 지우고 바빠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정 감독님. 아, 옛날이요. 과거의 영광을까지 쓰다가 끝난 것 같아요, 시간이. 시간 제한이 딱. 그러니까. 뒤에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그렇지. 저희 얄짤 없습니다. 자, 우리 바로 끊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예. 질적 도약과 성장, 예, 길게 쓰고 싶으셨는데 단어로 마무리 지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분한테는 좀 시간을 많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자, 그러면 우리 문종 감독님 쓰다 끊기셨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옛날이요라고 적어주셨어요. 왜요? 옛날이 더 좋았나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그 과거에는 이제 대우그룹의 무역 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그룹이 이제 해체되면서 2000년도에 포스코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 이제 최근에 약간씩 이렇게 조금 이 꿈틀꿈틀하는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네. 사실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그 철강 쪽에서 이렇게 특화돼 있다가 사실 이제 사양 산업의 어떤 그런 뭐 경기 순환에 굉장히 좀 부침도 심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나 이제 그 광물, 특히 이제 광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활발한 그런 뭐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우 인터내셔널, 뭐 대우 그 그룹에 있을 때 그 무역 상사 부분, 굉장히 뭐 국내에서 넘버 1, 2를 달리는 해외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뭐 무역 부문 상사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전력 질주를 하고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옛날이요라고 했지만은 네. 포스코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된 뒤에 약 한 20여 년이 뭐 지났는데 뭐 딱히 그렇게 이제 부각을 드러내지 그렇죠. 않아요. 왜냐하면 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사실 주인이 애매하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네. 지배 구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한테 뭐 배분도 잘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이제 사실 주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많이 민영화 작업이 다 끝났고 거의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들이 새로운 어떤 산업의 이제 태동기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는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포스코 푸챔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신고가 사상 최고가 났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광물의 어떤 이 자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원 개발에 굉장히 좀 특화가 좀 돼 있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탈중국을 하잖아요.
그 탈중국에서 그 가장 핵심은 광물이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주축으로 해서 이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을 받는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을 이제 굉장히 세게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보드는 좀 치우셔도 됩니다. 이때. 예, 네. 이게 안 보이니까 일단 여기. 그러네요. 불편하게 근데 들고 이제 계실까 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좀 봐줘야 돼요. 네, 월봉을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은 네. 얘가 과거에 이제 그 2000년 초반에 2,000원짜리가 뭐 46,000원까지 거의 20배가 났어요. 아, 약 지금 5년 이게 동안에. 인터내셔널인가요? 예.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2,000원에서 거의 20배가 4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했었죠. 야. 이때가 이제 2003년도에서 이제 2007년도에 중국의 어떤 투자가 굉장히 그 크게 일어날 때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뒤에 뭐 그렇게 뭐 큰 두각이 없었잖아요. 하락 추세를 이제 굉장히 크게 봤다가 네. 최근 한 2, 3년 전에 하락 추세는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꿋꿋하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으면 추세 전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나오는 광물 자원의 어떤 중요함, 그거는 뭐 그냥 당장 어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이 돼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광물의 어떤 그 이 탈중국화를 못하는 기업은 그냥 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그냥 단순히 봐도 월봉 차트인데. 추세 전환을 하고 박스에서 지금 3년째 몰고 있어요. 그럼 얘가 3만 원을 그냥 돌파를 하면은 그냥 바로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이 종목의 특성상 뭐 이렇게 급하게 막 가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접근을 해도 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급하게는 보지 말고.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대형주의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데 좀 솔직하신 편이에요. 네. 저는 뭐 아닐 경우에는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긴 경우에는 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 뭐 이렇게 조잡한 뭐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뭐 천억짜리 그런 거 가지고 뭐 단타치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하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내려올 때마다 사시면은 그렇죠. 충분히 수익이 나요. 제 스타일이 뭐 어쨌든 연초 1월부터 해서 그렇죠. 그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도대체 저게 될까 했는데 지금 기본 100%씩 기본 100%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3개월 지났는데. 동종목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뭐 주식 투자해서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뭐 다 녹아내려 가지고 네. 반토막이 났네 뭐 하더라도 그 반토막된 그 씨들을 가지고 이런 종목 사서 기다리시면은 다시 원금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역시 주식은 얻어맞는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주식이랑 좀 잘 안 맞는 건가. 좀 자기 반성이 되는데 자, 우리 문중 전문가님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되는 이유가 2차 전지로 1분기를 정말 핫하게 불태웠던 우리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제가 반박 불가입니다. 노란톡 저희가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런 내실 있는 종목으로 기다렸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이 전략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도 써주셨어요. 뭐라고 써주셨냐면 이제 질적 도약과 성장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우리 문정 전문가님도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포스코 하면 철강 회사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포스코가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그린 산업 쪽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를 기대해달라라는 이야기도 비전 선포식에서 했던데 앞으로의 도약 뭐 성장 이런 쪽에서 방점을 좀 찍으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기업으로 이제 다시 한번 탄생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에너지, 신재생 이런 종합 상사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을 띄웠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박스 전략 25,000원에서 2만 원대에서 거의 뭐 반년 동안 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번에는 진짜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좀 표출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장대봉 띄우는 의미가 조금 짙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거래량 자체가 앞전 2021년도 초창기에 나왔던 거래량하고 똑같이 나타났거든요. 거기를 뛰어넘는 거. 그러면 이 장대봉은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장대봉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입니다. 이런 것. 제발. 그러니까 아까 그 문종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런 종목은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마음 편하게 모아간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 구조도 지금 현재 매출보다는 그 시가총액 시총 상위 종목인데 네. 이게 지금 현재는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3조 8천억. 네. 근데 지금 6배 23조까지 만들겠다. 이게 목표를 그렇게 신도약 잡으셨죠. 선포식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가 가치도 그만큼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6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6배? 예, 2배만 올라간다 해도 5만 원대는 도출하겠다는 의미가 그렇죠, 좀 더 그렇죠. 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전략으로 상승세가 이번 주 구간에서 보면요. 이제 IT 종목들은 잠깐 쉬는 구간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순환을 돌리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로 순환을 돌리겠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야겠죠. 제가 그러면 예. 적금 들듯이 그리고 2030년까지 예. 비전을 제시를 했으니까 예. 이건 5년짜리 적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업 가치가 네. 매출 단에서는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매출, 네, 실적이요? 예, 매출이 1조부터 시작해 1조면 앞자가 하나씩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2조가 가면 앞자가 2자로 바뀌고 주가 예, 주가 앞자가.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3조 26초로 간다 가면 설마 26만 원까지 가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폭은 네.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종목이 그 좀 긴 호흡으로 가면은 네.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금 아까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 좋게 봐요. 몇 년짜리 적금인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몇 년이든 아니 몇 년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아 진짜? 난 중요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뭐 과거 10년 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주식을 해오고 뭐 코로나 때부터 주식을 하셔도 벌써 3년 차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3년 동안 과연 뭐 수익을 내셨느냐? 왜 말로 때리세요? 대부분이 교보제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재라서 되게 상처받네. 네. 그러니까 3년을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에서 전부 다 주식의 열풍이었잖아요. 광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를 했냐? 더블을 했으면은 인정. 연평균 3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으로 5년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만약에 더블이 났어요. 그럼 5년이면 연평균 20%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내가 그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 한번 그냥 네네, 간단하게만 딱 봐주세요. 찍어드릴게요. 자,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주봉 차트인데. 주봉. 아까는 월봉이었고요. 네, 아까는 월봉이었어요. 큰 그림의 월봉인데 이거는 주봉 차트예요. 자, 얘가 굉장히 큰 이게 2014년도 그 이후부터 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요 까만 선. 여기서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지금 21년도에 이거를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돌파한 뒤에 그 뒤에는 올랐다가 내려와도 이 까만 선을 안 깨요. 그러네요. 지지해주세요. 안 깨요. 계속 안 깨. 근데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아래에 거래량이 2021년도에 거래량이 이 돌파했던 거래량 자체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여기에 지금 이 지지 라인이 이걸 다 지우고 보면은 깔끔하게 이 장대양봉, 주봉의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가 돌파잖아요. 그럼 지금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포진해 있는 저점 구간, 주봉의 저점 구간, 2년째 저점 구간이 그냥 망치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장대양봉의 지지 라인이 절반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지금 3만 원을 돌파하는 그 횡보가 나와서 그게 지지가 되면은 네. 거기서부터는 그냥 차근차근히 계단 밟듯이 하는 사이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네. 성격이 급하신 분들, 나는 당장 사서 내일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종목도 저희가 궁합이 있다고 하죠. 나랑 잘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나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 적금처럼 모아가기 힘드시니까 참고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두 분 다 좀 의견을 종합해보면 길게 봤을 때 이 종목은 확실하게 좀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두 분 입에서 이제 적금 같은 종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또 강하게 상승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나는 적금보다 이 주식을 적금 들듯이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 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전문가님, 근데 아까 얘기하다가 만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아, 혹시 서운해하실까 봐. 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과 함께 이런 종목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노란톡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포착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미코바이오메드 두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과 함께 또 하나의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쪽이죠. 2차 전지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바이오 쪽으로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 어제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마감 가까이에 가서는 상한가로 안착을 해주기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뉴스 확인하셨을 겁니다.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서 이 질병관리청이 위기 경보 수준을 높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질병청과 함께 엠폭스 등 15종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 특허를 2019년에 일찍이 출원을 했고요. 2021년 1월에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서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마감으로 다가갈수록 상한가로 직행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 두 분 어떻게 적어주셨을지. 자, 지금 한 분이 제 시야에서 계속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요. 자, 끝났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질판 들어주세요. 자, 어떻게 쓰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화백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소세지인가요? 손가락 5개 맞죠? 손 5개? 손 5개. 손 5개? 근데 손 등인지 바닥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죠, 이거. 손 바닥? 일단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감염 확산 추이를 누가 알라? 누가 알리? 알리. 누가? 알라는 신이고요. 네. 누가 쳤죠, 이거? 누가 알리? 아까 급하게 막 다고치니까 급하게 하다가 좀 하나 찍었잖아요, 지금. 아, 알냐 아니냐는 지금 의견 들었어요. 맞아요. 누가 알냐? 아, 그렇군요. 난 또 전혀 다른 신을 찾는 줄 알았잖아요. 감염 확산 추이를 누가 알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성경희 전문가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알리라고 쓴 건지 알냐라고 쓴 건지 지금 제작진 사이에서는 분열이 일어났는데 알겠습니다. 자, 감염 확산 추이를 누가 알 수 있겠냐라는 뜻이잖아요.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추이가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요. 이제 막아내면은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하한가 들어가는 거죠. 아, 좋은데 슬프다. 네. 좋은데 슬프네요. 예. 그러니까 한 명씩 지금 뭐 저기 해외도 나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감염자가 한 명씩 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이 감염됐다고 그렇죠.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폭으로 확산이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바이오 종목이에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보통 질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꼭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아, 이게 참 질적으로.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 구조가 여기서 좀 앞쪽이 막히고 이제는 눌림 조정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기준이 여기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 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원숭이 두창하면은 그 원숭이가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병이 계속해서 도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 좀 억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공격적인 매매보다는요. 일단은 뭐 이 종목도 거의 뭐 3,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 거의 9,000원대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투기적인 성격이 좀 많이 붙었는데 이런 종목은 조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종목 쪽으로 좀 정상적인 종목으로 좀 이동해서 전략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어서 올라온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 뭐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염 확산 추이가 꺾여야 혹은 없어야 가장 좋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참 응원하기도 애매합니다. 우리 문종 감독님 이야기는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적어주셨잖아요. 그만 됐다. 그만 됐다? 근데 누군가는 잘못 알아듣고 하이 이렇게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노라는 얘기고요. No! 그러면 거기다 노까지 그려주셨어야죠.
막 쓰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끝나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좀 적어주세요. 네. No. 여기 와서 오늘 이 보드를 처음 오늘 알아가지고 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제 적응해야 돼요. 아무튼 뭐 미코바이오 사실 뭐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이고. 네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엊그제도 상한가 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수익이 중요해요. 근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 터져야 돼요. 뭐가? 안 터져야 된다고. 리스크 관리를. 그러니까 손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 작년 같은 하락을 할 때는 시장 지수가 30%가 빠지면은 나는 최소한 20% 이내 빠지면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빠지는 장에서는 덜 빠지는 게 그렇죠. 목표. 남들보다 덜 터지고 벌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터지고. 벌고. 그렇죠. 좋은 쪽으로 터지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수익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탐욕가의 어떤 이 부분을 잘 내려놔야 되겠죠. 네. 근데 수익을 내더라도 사실 뭐 주식해서 뭐 수익 나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이런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내면은 사실 수익도 수익다운 수익을 내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자꾸 혼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 이 종목.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상한가 딱 들어가니까 뭐 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언론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 야. 이거를 자꾸 특징주에서 자꾸 띄워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분들은 야 네. 주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야 이거 좋네 하고 또 덤벼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물리는 건 다 개인이에요.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도 계속 봐요. 그거. 그러니까 최근에 2, 3년 전만 보면은 딱 이건 매매는 안 하지만은 얘가 또 한번 그런 끼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는구나 하는데 자 보세요. 자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그냥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걷어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부 다 개인들 다 들어가. 여기서 특징주 나오니까 온갖 쪽에서 다 나오니까 결국 이거 다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21년도에 또 봐봐요. 여기도 요 자리가 이 자리가 거의 4배짜리예요. 어머. 여기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요거죠. 1년에 한 번씩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씩 끼 있게 한 번씩 움직였다가 피눈물 나는 작살, 종목이다. 움직였다 작살인데 자, 작살나는 건 좋아요. 주식이 작살나는 건 좋아. 근데 뭐가 좋아요, 전문가님. 아니 작살이 난다고 쳐요. 근데 자, 이게 게 아니고. 얘는 봐봐요. 여기서 올랐다가 하면 여기가 또 이 저점이 깨지잖아요. 또 올랐다가 하는데 여기서 또 저점이 깨지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하다가 또 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폐지? 뭐 감사 보고서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얘가 막말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네. 그러면 가끔 가다가 무슨 뭐 오늘 뭐 최근에 원숭이도 참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지만은 근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특징주라고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라고. 자극적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서 무슨 막 온갖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바이오도 굳이 바이오를 하시려면은 네. 제가 2부 주식 강의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네. 지난주에 신라네 때문에 제가 그냥 확 한번 했었는데 막말로 바이오를 하시더라도 최근에 네. 뭐 배터리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공매도 치고 뭐 조정받고 하니까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는 바이오 시장으로 이제 옮겨간다 어쩐다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것도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타 바이오들도 이제 많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것도 올라가고 뭐 아마케를 앞두고 해서 뭐 한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바이오를 굳이 하시겠다 하면은 차라리 셀트리온 산발을 하세요. 그냥 그냥 이런 종목 가지고 쫓아다니시다가 수익 보고 그냥 결국은 수익 보고 그냥 나오겠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아니죠. 한 번 맛을 보면 또 들어간다고. 거기에 또 계속 특징주를 해서 계속 올려주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저 꼭대기에서 또 개인이 잡아요. 굉장히 저는 이거는 뭐 이 자체를 네. 뭐 수익도 좀 수익다운 수익을 내자. 차라리 덜 먹고 물리더라도 수익다운 쪽에서 먹고 시장과 좀 이렇게 그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바빠서 이렇게 뭐 내가 이거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빠서 이렇게 점심 먹고 왔는데 갑자기 5분 만에 하한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 야, 밥 먹고 있는데 그럼요. 어떻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 바이오주들이 특징이 그래요. 테마
특히 무슨 뭐 원숭이 두창이니 무슨 뭐 조류독감이니 뭐 황사 관련주니 막말로 그런 것들 나오면 이제 곧 황사 나오겠잖아요. 이제 황사 마스크 그렇죠, 테마 그렇죠.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특징주 자꾸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거는 노다. 노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종훈 감독님한테 제가 실컷 혼났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자, 시장에서 이제 검색량이 터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문종훈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신 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랄까요. 어떤 내실 있고 실적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잘못 접근하셨다가 힘들게 주식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NO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정말로 원숭이 두창 해가지고 이 회사가 네. 수혜를 본다 한다고 이 회사가 뭐 회사가 갑자기 뭐 적자가 막 1년에 몇십억씩 나는 회사가 네. 매출은 20억인데 매년 적자가 100억씩 나요. 근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수년간 적자를 뭐 200억, 300억 적자를 내는 거를 단번에 몇천억 이익으로 확 바꿀 수 있느냐. 없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네. 미코바이오메드는 모 회사가 미코 그룹이에요. 맞아요. 네. 미코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오. 반도체 장비 제조 그러니까. 이 수소 관련된 어떤 그런 설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 회사를 갖고 자주 있어요. 방송에서도 저희 소개 드렸죠. 저도 그 미코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좋아해요. 약간 끼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제 포텐이 팡 터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부침이 있는데 결국은 한번 터지지 않을까 해서 미코라는 종목은 좋아하는데 선호하는데 이 바이오메드 참 왜 미코에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그러면서 미코 바이오메드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미코에 있으니까 얘가 이런 그렇구나. 구간을 가고 있구나 그런 정도 생각을 하지 원숭이도 참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또 나와서 상한가 쳤다고 맞습니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도판 안 들려고 그랬더니 꼭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면 방송사고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미코 바이오메드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 충분히 좀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 때문에 혹은 이제 힘들다 혹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이 체질적으로 좋은 종목인지 혹은 나를 힘들게 할 종목인지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특징적인 종목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포스코 DX. 오늘 확실히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저희 검색 엔진에도 포스코 DX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포스코 DX가 대체 무슨 종목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니 포스코 ICT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네요. 포스코 ICT라고 하면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죠. 2.92% 오늘 오르면서 12,000원 라인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지난 시장에서 움직였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포스코 DX로 포스코 ICT가 사명을 이번 연도 3월에 이제 바꾸었고요. 그리고 상호가 바뀐 뒤에도 약 1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과 또 포스코 ICT가 또 흑자 전환이나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게 불과 3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흐름들입니다. 포스코 DX 오늘도 이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포스코 DX의 신고가를 또 경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의 매의 눈에 포착이 됐는데요.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어떻게 좀 적어주셨을지 코멘트 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 인고의 세월이 지나고 점점 두 개를 찍어주셨고.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충전소 로봇 AI 멀티 재료 신고가라고 적으셨어요. 이건 성경희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멀티 재료로 신고가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CT 하면 물류거든요. 이제 물류.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명 변경을 하면서 그 DX라는 자체가 이제 AI나 로봇 우리가 이제 로봇주 하면은 그 예전에 포스코 ICT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산업용 로봇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빌딩 자동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장을 새롭게 지어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 사람이 이제, 없죠, 그렇죠. 공장에.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자동화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앵커 자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전문가님. 그래서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걸 놀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네. 아니 뭐 AI의 앵커 나올 수 있지. 근데 나처럼 웃기진 않을 걸?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진행해 주세요. Keep going. 이 7,000원대하고 거의 뭐 5,000원대에서 거의 뭐 2, 3년을 기었어요. 계속 박스권으로 이어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충전소 현대차에서 3,000개 정도의 충전소를 2025년까지인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AI 로봇이 아니라서 답해줄 수 없는데요. 네. 최근에 그 발표가 나오면서 예. 우리가 전기차는 구매율이 높는데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충전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3,000개 이상의 충전소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이 포스코 ICT에서 충전소 그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구비돼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급이 거의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1등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충전소 관련주 종목 원익, ENE 뭐 이런 종목군으로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거의 뭐 7, 8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네. 눌림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에이도이도 마찬가지로 신버전을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단을 4조까지 올리겠다. 그러면은 4조다 가면은 이 앞자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추후에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조 매출 가입했습니다. 예, 1조 매출단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됐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눌림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본다 하면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관점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포스코 ICT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관련돼서 또 이 포스코 DX도 미래 이 성장 동력으로서 로봇, AI 이쪽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사명 변경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우리 성경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뷰가 궁금하다, 공부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특징적인 종목을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하긴 강했네요. 포스코 DX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코스모 신소재, 또 스모 신소재 또 올라왔습니다. 1분기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게 2차 전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요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없어서 소외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 포모 증후군에 걸렸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신화 중에서 그 안에서도 코스모 신소재 신화를 써주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시는데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 또 올랐습니다. 10.43% 오르면서 17만 9천 원. 앞자리 1이 없었던 것 같은데 17만 9천 원이 어느새 됐습니다. MSCI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못 적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질판을 들어주세요. 자, 한 분이 못 들었어. 탈락. 어쩐지 화면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적지 않고. 자, 지금이라도 적으세요. 괜찮아요. 자, 우리 진행하고 계십시오. 네, 진행하고 있을게요. 자, 문정호 감독님은 숨은 보석. 심지어 뭐 크게 쓸 말도 없어. 시간을 좀 끌어주고 싶은데 숨은 보석. 아니, 숨은 보석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숨지 않은 보석 아닌가요? 지금 너무 잘 빛나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죠. 지금 뭐 이미 네. 그 원석이 예. 아주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빛나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조정이었나요? 조정이었어요. 근데 조정이 사실 뭐 워낙에 이제 밑에서 우리가 이제 그 2부 좀 이따 이제 또 2부 주식 강의 때도 할 텐데 네. 그때 제가 뭐 2월 뭐 초중순이죠. 6만 원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6, 7만 원대 얘기했어요. 네, 6, 7만 원 할 때 다들 뭐 에코프로 형제들 뭐 LNF 뭐 포스코 퓨처엠 날아가는 거 양극재 뭐 어쩌고 할 때 제가 이제 배터리 강의를 하면서 동종목
종목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낙수 효과가 있다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사실 노란톡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이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인데 지금 어느새 이번 주에 19만 9천 원까지 찍고 오늘 종가가 17만 9천 원이에요. 지금 롤러코스터 각도보다도 가파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제가 수문 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뭐야. 네. 얘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시세는 나왔잖아요. 시세는 먼저 나온 거죠. 시세는 먼저 나왔는데 네. 사실 나올 게 아주 많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제가 2부 주식 반장 강의에서 1월 달부터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그 배터리 셀 3사가 1,000조를 수주를 했다. 2030년도 거까지. 그게 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면은 지금 그 뒤에 뭐 계속해서 협업을 하잖아요. 합작법인 설립하고 바쁘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더 증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게. 그러면 이제 1,000조 중에 40%는 평균 40%, 미니멈 40%는 양극재 업체 몫이다. 그럼 400조. 자, 그럼 이 400조에서 또 중요한 게 양극재에서 또 핵심이 뭐냐면 전구체예요. 전구체. 네, 양극재의 비용 중에 한 50-60%가 전구체예요. 네. 근데 요번에 지금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즈인가요? 네. 걔가 이제 올해 연내 상장한다고 그래서 뭐 기업 가치 뭐 2조 3천억이니까 뭐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얘가 굉장히 뭐랄까 전구체에서 넘버1이에요. 그만큼 가치 인정을 받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는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다. 얘가. 에코프로는 이제 각 계열사가 양극재를 하고 폐배처를 하고 자원 광물도 하고 뭐 전구체 사업도 하고 하는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어쨌든 전구체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 양극재도 지금 아직 터질 게 많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내일 확 질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영역이고 네, 노란톡 충분히 살 들어오셔서. 기회가 네.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또 차분히 한번 또 던져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바이오를 이야기하실 때 열받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우아하고 차분하게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디서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란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쪽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와 주시는데 무료입니다. 자, 아쉬우니까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아까 뭐라고 쓰셨는지 보기나 해볼게요. 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산은 뭐고 골이 뭔지 궁금하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럼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왜 산과 골 이야기를 하셨는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들 힘들게 칠판 쓰는 시간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 장도 저희가 이번 주 장처럼 좋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보면 좋을 만한 히든 종목을 종목명 얘기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보면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종목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힌트만 3가지 딱 간결하게 전해주시죠. 이제 정부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테마 섹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 종목은 수소 섹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수소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별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방미하잖아요. 이제 방미 섹터로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차트를 이 맛보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장대 양봉 매집 패턴이 눈에 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 패턴에서 하나의 오른쪽, 왼쪽에 여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다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 패턴, 최근 3일 동안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A급 패턴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건 A급 패턴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앞전 고가를 이쪽 왼쪽에 있는
장대 양봉을 도입화시키는 패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입장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 오전에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명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거래일에 저희가 장중에 공개를 드릴 텐데 노란톡방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차트만 보고 빠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보더라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차트를 보여드려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엉뚱한 종목 사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끔 실수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눈에 힘 빡 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종목입니까? 힌트. 네네. 제가 유도신문 할 뻔했네. 힌트 3가지. 우선 뭐 일단 가격이 지금 가격이- 기억나시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우리 노란톡에 다 아실 거예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알죠. 알죠. 네. 미국의 엔사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엔사. 네이버는 아니겠죠? 미국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인공지능 뭐 AI 하는데 뭐 AI 관련돼서 제가 항상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거다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모두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응으로 시작한다. 이응. 한자, 한글로 이응으로 시작한다. 근데 이 차트를 지금 딱 열어놓으니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하, 딱 그렇게 하실 텐데 네. 동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앞에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3, 4주 정도 만에 거의 더블이 났어요. 그나마도 좀 10만 원 전후에서까지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가격부터도 더블이 났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막 그 큰 조정이 막 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70% 정도의 수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급격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조정이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또 쫓아가시는 그런 영역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뭐랄까요 앞으로 이렇게 좀 뭐 좋아진다. 근데 또 경기 침체는 온다. 막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은 경기 침체나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풀리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실적을 또박또박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 그게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계속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을 꾸준히 내고 침체가 와도 결국은 지금 여러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해서 계속 진출을 하잖아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에 뭐 12조를 투자하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급여죠, 급여. 인력에 대한 급여.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계속 투자를 해요. 오늘도 뭐 아마존이 또 뭐 진출한다고 나오는데 네. 결국은 계속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아주 좋은 가격이 이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면은 네. 어떻게 차근차근히 모으면은 된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뭐 계신 분들은 네.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 초성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한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응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엉뚱한 거 사실까 봐 제가 노파심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마음 편하게 확인하시고 기회가 많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히든 종목 각각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안내사항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즐거운 금요일 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했던 금요일 전문가님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